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다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기여하려는 큰 꿈들을 꿉니다. 1970, 80년대 젊은이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최루탄에 맞아 숨지고 고문을 받다 숨지고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3.1운동에 뛰어든 사람들도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 일부 부모 세대들은 젊은이들의 꿈은 치기 어린 것이라거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실행하기 힘들다거나 인생에 대해 뭘 모를 때나 꾸는 꿈이라며 자녀들을 만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때문에 민주화는 앞당겨졌습니다. 그때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었다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요즘 말이 많습니다. 특히 딸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해명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로 국민이 납득될지 의문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에 상체기를 내면 안 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내일까지 곳에 따라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전, 세종과 공주, 보령, 논산 등 충남 4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은 가뭄 경계 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문제로 의회 회의장에서 유리를 깨 난동을 부린 공주 시의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해당 시의원은 이튿날에도 의회에서 또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주시 의회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게임으로 보이는 도박에 10대 청소년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가상계좌 입금만 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현금 1,000여만 원을 넘기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액이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기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이 시민들에게 호소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우라늄이 검출된 청양 정산 정수장의 수돗물을 마신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는 최근 불거진 불법 사전 분양 의혹에 대해 분양 예정자들에게 예약을 받은 행위는 구속력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니므로 건축물 분양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알아보죠. 최근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금감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서 현금 1,000여만 원을 넘기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겼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피해액이 2배나 느는 등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면서 경찰과 관계기관도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며칠 전 대전에서도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 1,8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난달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대전에서만 150억이 넘습니다. 네,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 이 관계기관에도 비상이 걸렸겠네요. 네, 좀처럼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휴대전화를 해킹해 원격 조종하거나 한국인을 상담원으로 쓰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들 일당의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져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속을 수 있는 구조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느 기관을 사칭하든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지인이 갑자기 큰 돈을 부탁하거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이 되면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게임처럼 보이는 도박에 10대 청소년들이 노출돼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라도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친 뒤 가상계좌에 돈을 보내기만 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불과 수십 초 만에 결과가 나와서 중독성이 높습니다. 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범죄에 빠지기도 한다고요? 네, 돈을 잃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아예 통장을 빌려주거나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엄연한 도박이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한 게임과 비슷해서 보호자나 주변인들이 알아채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돈을 걸고 화면에 그림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요. 잠시 뒤 이 그림 중 하나에서 게임 캐릭터가 튀어나오는데 이를 맞추면 돈을 따는 방식이라 일종의 무작위 뽑기 도박인 겁니다. 이처럼 게임을 가장한 도박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도박에 물들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기관이 모두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다른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의회 회의장에서 유리를 깨 난동을 부린 공주시 의원이 이튿날에도 또 의회에서 소동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이틀에 걸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소속 이모 시의원이 자신이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려 한다는 이유로 의회 회의장에서 유리 조각을 들고 동료 의원들을 겁박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이 이튿날에도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를 항의하다 분에 못 이겨 가위로 자신의 몸에 달린 의료용 튜브를 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시의원의 엽기적인 돌발 행동에 방청객은 물론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의원은 앞서 민선 사기 때도 공주시 공무원을 폭행해 의원직에서 잦은 사퇴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모범이 돼야 할 지방의원이 참 황당한 일이네요. 이 소식을 접한 각계 반응은 어떤가요?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주시의회도 의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민주당은 중앙당까지 나서 공천 책임을 거론하며 한국당의 사과와 해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당원 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지방자치의 품격이 말이 아닙니다. 지방의원들의 이런 문제들 한둘이 아닙니다. 공천한 정당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특별한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금삼군 군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8살 길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불은 주택 내부 72제곱미터와 가지도구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농촌 단독주택에서 화재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3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아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아산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판매처는 농협 아산시 청출장소와 대방농협, 탕정농협 명암지점 3곳이며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줍니다. 부여군은 추석 열차표 예매를 오늘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시행합니다. 예매 대상은 추석을 전후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분의 승차권입니다. 예매 가능 노선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이며 1인당 총 12매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 개막하는 제65회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공주시가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활동 분야는 종합안내소와 물품 미화 보호소, 유모차 대여, 백제복 임대 등 10개로 약 86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나 공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성내내 여성과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대전 중동의 청춘다락에서 열립니다. 대전문화재단은 55세에서 64세까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2019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꽃보다 작가 아트 크리에이터 대기 2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문화예술교육팀 이메일이나 대전문화재단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내일까지 곳에 따라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전, 세종과 공주, 보령, 논산 등 충남 4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2도, 세종 31도, 천안 30도 등 29도에서 33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 소식이 있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 사이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미디어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는 2019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은 최신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 유명 유튜버의 공개방송, 브이로그 로드, 커버뮤직 체험 등 1인 미디어의 모든 것이 강연과 체험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2019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과 관련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홍미애 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미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019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대전 액션 영상 센터 등에서 열리는데 먼저 이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어떤 축제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요즘 누구나 쉽게 미디어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지요. 네. 그만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미디어 활동을 하거나 관심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은 최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일상 속에서 미디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느껴보고 즐길 수 있는 중부권 최고의 미디어 축제입니다. 2014년에 저희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개관을 했고요. 저희는 그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주요 임무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상적인 그런 미디어 교육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멘토링과 경연을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학교뉴스 경진대회를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이 발전해서 페스티벌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디어 페스티벌이 올해 5회째 행사고 이젠 중부권 최대의 미디어 페스티벌이 됐다. 네네. 이렇게 됐죠. 네. 예. 올해 어떤 프로그램들로 준비하셨는지요? 요즘에 초등생들 희망 직업 순위 5위가 유튜버라고 하죠. 네. 가히 그 유튜브 전성 시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주제를 무엇이든 콘텐츠, 누구나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버들이 강연 그리고 색다른 체험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정말 무엇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직접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크게 강연, 체험, 경연대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네. 강연은 유튜버 특집으로 유명 유튜버 4명과 새싹 유튜버 4명이 릴레이 특강을 펼칠 예정이고요. 네. 체험은 요즘 1인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커버뮤직이나 틱톡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하루에 한 프로그램씩 진행되는 경연대회는 첫날인 22일에는 뉴스세다 경진대회, 그리고 23일에는 스피치 대전, 그리고 24일에는 피칭 대전을 진행합니다. 네. 이제 차차 프로그램을 하나씩 좀 알아보죠. 네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또 직접 1인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최신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서 유명 유튜버 공개 방송,
브이로그 로드, 커버 뮤직 체험 등 1인 미디어의 모든 것이 이번에 강연과 체험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요. 네네. 우선 유튜버 공개 방송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모두 8명이 나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명은 새싹 유튜버이고 요즘 이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유명 유튜버 특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3일, 24일 오후에 집중해서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금요일인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3D 펜 장인 사나구라는 유튜버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네. 사나구는 이제 3D 펜, 그러니까 3D 프린터 말고 3D 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별걸 다 멋지게 만드는 유튜버예요. 네. 해외 팬이 무척 많고요. 최근 광복절에는 소녀상을 공개해서 개념 유튜버로 화제가 되고 있고 구독자도 약 15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가 오르고요. 네. 이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공공기관 홍보에 B급 감성 열풍을 불러온 충주시 홍보맨이 무대에 섭니다. 공무원이신 거죠? 네네, 네. 공무원이고 B급 감성이라는 열풍을 불러일으켜서 특급 인기를 얻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 그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60대 농부이신 분이 계신데요. 두더지 영상으로 막 4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그런 분이고 천안에 계신 농부세요. 네. 서육묘장이라는 분도 강연에 나섭니다. 그리고 24일에는 그 술 대신 마셔주는 걸 술상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패러디한 음식을 리뷰해주는 맛상무라는 분이 대전에 유명한 유튜버가 계십니다. 그분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3D펜 장인이 나서서 유튜브 운영 꿀팁을 선사하는 대단원의 강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체험도 준비했는데 우선 저희가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준비한 2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하나는 꿀잼 대전 패키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꿀잼 대전 패키지. 네네. 네. 보통 대전 여행을 기승전 성심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미없다, 뭐 노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체험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맛집이나 멋집을 주제로 그 꿀잼 대전을 설명하게 하는 라이브 방송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체험에 참가한 분들에게는 성심당의 티소 쿠폰을 하루 100명에 한해서 증정할 예정입니다. 예. 네. 또 화면이 흔들리는 것을 줄여주는 장비를 짐벌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해서 대전 여행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브이로그 로드 체험도 준비했습니다. 예. 또 이 기상캐스터, 성우 더빙, 특수 분장 이런 실제 방송국과 같은 시설을 활용한 체험도 가능하고 또 특색 있는 소리를 녹음하는 ASMR이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 등의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요. 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좀 생소한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고 유튜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뭐지? 생소합니다, 지금.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센터가 방송국 같은 시설이 있어서 생생한 방송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네. 평소 미디어 체험 신청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목소리를 입혀보는 더빙 체험이나 기상캐스터 체험을 저희가 올해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그 정도만 준비를 했고요. 해마다 네. 인기 있는 그 특수분장 체험도 역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얼굴이나 팔 같은데 이제 상처를 그리고 이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 상처를 그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 ASMR은 그 소리인데요. 뭐 자율 감각 쾌락 반응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먹는 소리, 뭐 물소리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녹음실에서 ASMR 체험으로 과자를 먹는 소리를 좀 녹음해보고 또 어떤 과자인지 맞춰보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초등생하고 중학생이 틱톡 아주 짧은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 틱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들어는 봤습니다. 정확히 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15초 이내 짧은 영상인데 그런 걸 촬영할 수 있는 코너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불러보는 커버뮤직 방도 준비했습니다. 예. 올해 행사에는 또 특수 영상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촬영 현장 견학 또 체험 기회도 제공이 된다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센터 이웃에는 대전 액션 영상센터 그리고 스튜디오 큐브가 이렇게 양쪽에 같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곳과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액션 영상센터에서는 수종 촬영 그리고 스턴트 액션 시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일부 참가자는 와이어 액션 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실제 그 스턴트맨과 기술진이 참여해서 시연을 하는 거라서 목요일 한 번, 토요일 2번만 한정돼 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마감이 된 상태고요. 센터 남쪽에 있는 스튜디오 큐브는 국내 최대 촬영 메카인데 평소에는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예.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세트장 촬영 체험이 열립니다. 법정, 응급실, 감옥 등이 상설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F동입니다. 이곳에서 실제 의료진 복장이나 법복, 죄수복 등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트장 포토존 체험이 열립니다. 예. 또 매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경진대회도 다채롭게 열리는데 이미 100일 넘게 기량을 겨뤄왔던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의 본선과 시상식도 이 축제 기간에 이루어지죠? 네.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는 체계적인 방송 뉴스 교육, 그리고 제작, 그리고 경연 과정을 거치면서 방송인의 꿈을 키우고 성장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바로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는 바로 이런 시대 이름에 맞게 올바르고 건강한 뉴스를 이해하고 제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충청권은 물론 경기도에서 87개 팀 691명이 참가 신청을 했고요. 1, 2차 뉴스 경연을 거쳐서 중, 고등 각 10팀씩 모두 20팀이 본선에 올라 있습니다. 팀별로 각각 3꼭지의 기사를 준비해서 내일 아침이죠. 9시 30분부터 라이브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104일의 일정이 막을 내리는 건데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일반 시민들, 성인들은 스피치 대전, 또 피칭 대전, 이런 경진대회도 함께 하는 거죠. 지금 네네.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듣지를 못하겠고, 네네. 예, 미디어 페스티벌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주시죠.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데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행사나 자세한 정보 참조해 주시고 10명 이상 단체로 오실 때는 사전 등록을 해주시면 입장하실 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체험은 22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고요. 네. 23일,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예, 모두 무료죠? 네, 전부 무료입니다. 예, 축제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19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과 관련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홍미애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중도일보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 구분응선 넘었다란 기사에서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이른 추석에 악재 겹친 유통업계 울상이란 제목으로 여름 휴가철에 이어 여느 때보다 빨리 도착한 추석에 소비심리 위축, 정기 휴무일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추석 대목 실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살 사람은 많은데 판다는 이는 없네란 타이틀로 갑천 3블록 전매 제한 풀린 뒤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탈일본 소재 부품 R&D 예타 면제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